여기서부터 우리가 민주주의의 함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민주주의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문명이 존재하는 한 재산은 지위를 뒷받침한다고 했어요. 문명이 존재하는 한 재산은 지위를 뒷받침한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은 주로 돈 많은 사람이 어떠한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그래요. 재산이 지위를 결정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보통은 재산으로 나타나게 되고 사유재산이 보장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그 재산을 가진 신사들이 의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재산을 가진 만큼 우리가 국가에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무감을 가질 여건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국가일수록.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그 미국의 제도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고 그 외에 또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헌정 체제가 이 불평등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수많은 헌정 체제가 이제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처음 헌정 체제를 구성했던 인물들은 어떻게 봤냐면은 우리가 숨 쉬는 일을 중요하다 언급하진 않잖아요. 숨 쉬는 일은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숨을 억지로 쉬나요? 우리는 숨을 억지로 쉬지 않습니다. 숨 쉬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숨 쉬는 일은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먼저 보수주의와 헌정 체제를 구성했던 인물들은 이 불평등이라는 게 당연한 결과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은 우리가 이 헌정 체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법치주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당연한 결과다. 불평등을 당연히 우리는 인정하고 간다. 라는 게 그냥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언문, 많은 선언문과 그 헌정 체제 안에서 불평등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평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책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는 민주주의가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꽤나 정치에 잘 알고 있고 몸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기독교인들도 민주주의가 답인 듯이 얘기를 하죠. 하지만 민주주의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의 대항마인가요?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의 대항마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공산주의의 반대말이 민주주의인가요?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그 어느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수많은 정치 체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답이 아니에요, 답이. 자, 이 책에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민주주의에는 그 적절한 한계를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정치적 평등을 경제적 평준화로 바꾸려 하고 동일한 기회는 모두가 평범해져야 한다는 고집으로 변하며 모든 개인적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하려 한다. 여러분들 충격적이죠. 민주주의도 독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자들은 자신들을 법 위에 놓으려 하며 다중의 의견을 정의라 여긴다. 법이 정의가 아니라 다중의 의견, 다수의 의견을 정의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답이 될 수 있습니까? 다수의 의견이 정의라고요. 자신들을 법 위에 놓으려고 하는 게 답입니까? 진짜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인물이 우리나라 정치판에 딱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이재명입니다. 충격적이죠. 이재명은 민주주의자예요. 이재명이 출마 선언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법도 중요하지만 법 위에 존재하는 국민들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동영상에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보다 국민이다. 그리고 이재명은 계속해서 민심 강조하죠. 다중의 의견을 정의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공산주의의 대항마가 민주주의인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인한테는 그 모든 정치 체제는 악입니다. 악. 정답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정답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수많은 신학자들의 시행착오를 겪어온 그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 교리가 답인 거예요. 성경을 기반으로 한. 그 어느 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선을 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정치 체제는. 그래서 독재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도 독재로 가게 되어 있어요. 국민들을 위한다. 민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인들이. 이 중에 진짜인 정치인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반 이상은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니 민주당이니 뭐 다른 정당이니 뭐든 간에 국민들을 위한다, 민심에 귀를 기울이겠다, 이런 정치인들 중 반은 다 가짜입니다. 소수를 위한 정부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정부, 그러한 정부가 가장 싼 형태의 정부예요. 우리는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국가의 정치인들이 가장 비싼 형태의 정부를 취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싼 형태의 정부를 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부를 안 해요. 지금 30대 초반인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체제가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 이자들은 공부를 안 합니다. 민주주의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공산주의는 어떠한 해악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것들을 전혀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단단히 무언가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뭐에 씌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과 믿음의 싸움이 되는 거고, 이게 그냥 눈으로 보이는 형태의 싸움이 아닌 겁니다. 정치는 어쩔 수 없이 종교와 깊이 결탁하게 되어 있어요. 정치 또한 이들한테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그 배움에 있어서 뭐든지 간에 꼭 정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공부든 간에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 배움에 또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걸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멈추는 순간 뒤로 가요. 오히려 남들이 앞으로 계속 뛰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뒤로 가게 되는 거다, 그런 게 아닙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스스로 뒤로 가게 되어 있어요.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남들도 다 똑같아요. 남들도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뭐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그 즉시 스스로 뒤로 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자만큼 위험한 인물이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배워야 됩니다. 죽기까지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만큼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불완전과 불평등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결국엔 이게 다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임스 쿠퍼라고 하는 사람, 아까도 얘기를 했죠. 어떻게 정부를 구성을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민주주의의 딱 이상적인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민주주의에서 대중은 제도가 명백하게 양도한 권력만 보유한다. 자, 국민들이, 민주주의는 보통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형태의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부르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중은 제도가 명백하게 양도한 권력만 보유한다. 그 이상의 권력을 보유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더욱이 이 권력은 오직 헌법이 규정한 형태로만 행사된다. 자, 국민들의 권력 위에 뭐가 있다고요? 헌법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전제로 깔고 있는 게 뭐죠? 인간은 불완전하다. 깔고 있는 거죠. 불완전한 인간한테 권력을 모두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주권을 가진다고 해서 그 주권이 권력이 아니라 천부인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본권을 가진다, 이게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제도가 명백하게 양도한 권력만 보유할 수 있게끔 이 권력의 제한을 헌법으로서 덜하는 겁니다. 그 밖에는 행동에 나서든 단순한 의견에 국한되든 모두 압제다. 자, 민주주의의 수호, 민주주의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에는 꼭 민주적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민주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민주주의의 수호에는 헌법이 가장 위에 있어야 된다. 법이 가장 위에 있어야 된다. 이거는 어떤 공동체의 태도와 흡사하죠. 기독교인들의 태도와 아주 흡사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권리가 성경 위에 있다고 얘기하고 다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 안에서 규정한 형태로만 우리의 권리가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 밖에는, 하나님의 법 밖에서 행동하고 의견을 내는 건 모두 뭡니까? 압제당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진정한 자유를 바라는 사람은 폭정의 행태가 대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 진정한 자유를 바라는 사람은 대중들에게 권리를 많이 주지 마라, 권력을 많이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폭정의 행태가 어디에서 비롯된다고요? 폭정이 대중에서 비롯된다고요. 대중들에게 권력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 이들이 법 위에 있게 되고, 법 위에 있으니까 무법천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들 개개인이 생각하는 게 그게 곧 법이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어디에서 오는 거죠? 자유주의 사상에서 오는 거죠. 개인의 판단과 개인의 이성 합리성이 법 위에 있다. 시행착오들 위에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민주주의를 외쳐야 되겠습니까? 외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외치지 말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계속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머릿속에 떠오르는 정치인들이 계속 등장하죠. 법을 그냥 가지고 노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뭐 이재명뿐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디에도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편을 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민주적 독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얘기를 했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알렉시 드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주적 독재라고 하는 말을 처음에 주장을 했어요. 이 시대 민주사회의 위협은 단순한 질서의 붕괴나 한 사람의 권력 찬탈에 있지 않다. 오히려 평범함의 폭정, 중앙 정부가 강요하는 정신과 조건, 마음의 규격화, 그리고 정확하게 라스키가 이야기한 집산주의 규율이 현대 민주사회를 위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모든 인간을 취향과 세련됨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리기는 자명하리만큼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안은 결국 공동체를 가장 낮은 단계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자, 민주적 독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대중을 하향 평준화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평범함의 폭정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평범함이 폭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정치에 있어서 중앙 정부가 강요하는 정신과 조건. 자, 민주주의 체제에서 명확한 중앙 정부가 존재하죠. 근데 중앙 정부가 강요하는 정신과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자, 민주주의 또한 사상 체계가 있죠. 정부가 주장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평등이에요. 평등. 우리가 평등이 악하다 그랬죠? 민주주의 또한 평등을 주장합니다. 평범함을 주장해요. 왜? 국민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을 일반화시켜버려요. 민주주의는 국민을 일반화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이제 알죠. 인간은 불평등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단어 안에 누군가는 탁월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수준 이하의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평범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 탁월함 위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가난한 수준 그 아래에 있는 지극히 가난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양한 계층을 싸그리다 국민이란 그 한 단어로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 모두가 자산이 10억이 될 수 있습니까? 국민들 모두가 아주 고매한 지식을 가진 지성인들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뭘 주장하는 거죠? 국민을 위한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해야 되는데 그 국민들의 수준을 가장 낮은 단계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일반화를 시켜버려요. 왜? 국민들 수준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공동체를 가장 낮은 단계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민주적 독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요. 공산주의랑 똑같습니다. 특별함을 거부해요. 민주주의는.